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비준한 평양 공동선언이 오늘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군사 분야 합의서도 지난 26일 비준 절차를 통보했죠. 자유한국당에서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로 최전방 사단급 군단급 무인기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한 백승주 의원 만나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서 여러 번 밝혔고요. 그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앞으로 김 지사는 경남도청에 있는 경남창원과 서울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최강 병기에서 법정 출석한 김경수 지사, 경찰 출석한 이재명 지사 이야기 해봅니다. 원래 작성됐던 원본과 동일하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열람이 수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아마 보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고 장자연 씨 성적대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초기부터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은 채 1시간이 안 됐고 통화 내역은 편집 가능성까지 되게 됐는데요.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사법농단의 키맨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여야 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이후의 일인데요.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민심은 숫자다. 4부에서 수치로 풀어봅니다. 10월 29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정부가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로써 평양 공동선언은 비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만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하고 있죠. 정부는 이번 주 중에 군사 합의서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인데 이 역시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 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자,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관보 게재인데 위헌이라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이죠. 예, 위헌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죠. 예. 어떻게 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렇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비준을 문구를 반려시킨 것은 법제처 판단에 따른 것이라 했죠. 예. 법제처는 남북관계 발전법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예. 남북관계 발전법에 예산 소요가 있느냐, 또 입법 소요가 있느냐를 따져서 둘 다 크지 않다 해서 그렇게 국무회의와 대통령 서명을 통한 방법으로 이렇게 비준 발전할 때 이렇게 판단했는데 사실 법제처가 예산 소요를 판단할 능력은 없죠. 그 법률 체계에서 법률 충돌되는 부분 지점을 찾는 부분인데 부처 고유 업무를 좀 넘어선 부분이 있죠. 예산 소요 판단까지 했으니까요. 예. 두 번째 이 문제를 위헌 소요가 있다는 것은 이 헌법적 근거를 놓고 보면은 분명히 위헌 요소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하나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또 재정적 소요가 있을 때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될 정부로서 의무가 있고 국회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헌법을 근거로 보면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이 남북관계 발전법보다 상위 법률 아닙니까? 모든 법에 연원이 되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있다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또 여당 입장은 위헌 요소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비준을 하려면 조약이 돼야 되는데 또 조약은 국가끼리에 맺는 것인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했죠.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성립되려면 이건 뭐 헌법과 우리 대법원의 보안법 관련 판례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죠. 하나의 반국가 단체이죠. 예. 그러나 현실 정치를 보면은 남북한은 4차례 정상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합의를 했고요. 예. 또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유엔에 가입하려면은 뭐 개모임 가지고 가입 못합니다. 국가라야 가입할 수 있는 유엔 가입 요건에 예. 보면 그중에 동시에 가입 국가 같은 걸 갖고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모순적인 것은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 남북한의 지금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 비준을 요구한 것을 국가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모순적이라는 거죠. 비준 요구할 때는 국가로 봤다가 지금 또 편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국회의회에서 하려니까 국가가 아니다. 이런 주장은 누가 봐도 이거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예 이전에도 우리가 그 남북 간에 많은 합의를 했고 예. 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국회 비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건 스스로 정부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국회 비준을 요구하면서 국가 간의 관계처럼 비준을 요구해놓고는 또 이제 국회에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입장 정리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국회를 우회하는 이 모순에 대해서 스스로가 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청와대 위원이 아니다. 그러면서 헌법 3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헌법 3조를 위반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고 또 방금 이야기하는 거 모순된다는 이야기는 그 중대한 재정 부담이 있을 때는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판문점에서는 재정 부담이 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이혈령, 비혈령, 기에 걸는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데, 예. 재정 부담이라는 것이 이번에 참 우스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남북한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데 8,600만 원 든다 했는데, 11,300% 더 들었어요. 97억 정도 들어서 113배나 더 들었습니다. 재정 부담의 판단 부분도 법제처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고 예. 굉장한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재정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남북관계법에 해당되고 헌법에 해당되는데 지금 졸속을 했다. 국방 분야는 특히 저는 졸속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그 자유한국당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아무래도 정부 편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 젊은 분이 지금 법제처장 하고 계신데, 예. 그 판단에 어쨌든 뭐 그분들 전문성을 갖고 법제처를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너무 촉박하게 판단을 예. 했고요. 이런 앞뒤를 왜 그런 국회 비준을 요청했는가 이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보지 못했다. 그런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내놓고 검토했다. 이런 의심을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관보 개제가 됐기 때문에 효력이 발휘한 상태인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자유한국당에서 냈지 않습니까? 이게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정당도 법인이고 또 예. 개인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권한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은 헌재가 판단을 할 거고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 결론을 미리 놔두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남북한 군사 합의서 경우에는 다른 합의서와 달리 끝부분에 명확히 효력 발생 요건을 정해놨어요. 효력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서명을 하고 문본을 교환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아직 문본을 만나서 교환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문본 교환으로 봐야 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은 어떤 서명 절차를 거쳐서 우리한테 문본을 넘겨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효력 발생에 대한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청와대에서 계속 요구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국회 비준을 요구하면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정당 중에 반대하는 정당도 있고 예. 찬성하는 정당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입장 정리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우선은 비준 동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예산 소요가 판단돼야 됩니다. 국민 세금을 쓰기 때문에 예산 소요 추계와 관련해서 정부가 제출한 것이 부실하다. 그 부실한 부분에 지적을 하고 이런 종합적으로 또 북한이 남북한 합의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 비준 동의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북한의 행동 변화라든가 또 추계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든가 뭐 그런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북한이 우리 정부가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우회해서 국무회의와 또 비준을 통해서 서명을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미 제출한 비준 동의서도 철회하는 것이 서로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철회해라는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철회하고 이것도 그러면은 정부 내에서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여야가 합의한 게 있어요. 예. 판문점 선언 자체가 사업 예산 수축에도 안 돼 있고 권리와 의무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 결의를 하자. 그래서 여야가 다 합의해서 5월달에 합의 추진하다가 방향성에 대해서 지지 성명하면 되고 또 그 당시에 대통령은 주요 정당이 빠진 반쪽짜리 비준 필요 없다는 입장도 있었고 해서 하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은 북한 핵 폐기란 말을 넣자고 하고 그 여당에서는 그 폐기 그 용어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이런 입장 충돌 때문에 개략 통과 못됐죠. 그런 정신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 어차피 이거 안보나 평화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이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를 한다 이런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거는 플레임을 그렇게 거는 거죠. 예. 야당이 존재 이유가 뭐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하는 건 무조건 좋다. 범실론적 입장에서 모든 것이 옳다는 입장에서 통과부가 아니에요. 우리 최고인민회의가 아닙니다. 야당이 하는 목소리에 정부가 좀 더 귀 기울여야 되지. 야당이 하는 것은 발목 잡기다. 이렇게 해서 여론으로서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일방주의적이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나 어떤 조항이나 FTA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미 FTA도 그렇고 여야와 국회의원들 간 입장이 다르서 이게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지. 이 토론과 다른 입장의 정리를 가지고 발목 잡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태도다. 온당하지 못한 태도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통일 대박 외치던 사람들이 정부가 바뀌니까 정반대로 비난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거 좋은 말입니다. 저도 통일 대박론에 속합니다. 통일되면 좋은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통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바로 북한의 핵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 앞에 정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정책의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철학에 조금도 북한이 협조하지 않고 북한은 계속해서 두 차례나 핵실험을 했어요. 네 번째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이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금 정부하고 크게 달라서 폐쇄한 거 아니에요. 통일 대박 맞습니다. 통일 대박의 전제 조건은 북한이 노동당 당규에 있는 그 하나의 적가 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포기한다면은 당연히 통일되면 대박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통일 방해 세력으로 자꾸 플레임을 거는 거 이렇게 묶어내려는 그것도 잘못됐다. 자기들만 통일을 좋아하고 자유한국당은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이런 플레임 거는 것도 꽃갈 세우기다. 북한식 용어를 때형 꽃갈 세우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큰 그림으로는 맞는데 세부적인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누가 평화를 싫어하고 통일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걸림돌이 뭐냐? 북한이 정전협정을 계속 이번에 도발하는 거하고 또 뭐냐면 전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핵 보유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 보유를 포기하겠다면 비핵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핵인력 이런 데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 이거조차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 통일 반대하는 우리 민족 구성원이 어디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가기 위한 장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의 핵 보유 의지 이런 부분 또 노동당 당규 이런 부분들이 통일을 방해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교롭게도 오늘 동시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 건부터 짚어봅시다. 오늘 당선 후 첫 경찰에 출석했는데 경찰 출석 전에 페이스북에 그 경찰 조사에 불만을 좀 드러내기도 했고요. 네, 그랬죠. 출석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출석을 하고 나서는 자,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도지사의 1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신은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좀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앞으로 경찰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라든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애둘러 불만을 표출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에 앞서서는 이런 말도 했죠.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일부 경찰이 오버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앞서 뭐 주말에 SNS를 통해서 뭔가 밝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친형이죠. 이재명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 관련해서 소명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당시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자해 및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서 입원이 됐고 당시 또 지역 언론에서 이 시장의 형이라고 정신병자를 입원시키지 않는다라는 비판 여론을 일기도 했다는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예. 김무선 씨가 또 페이스북으로 이재명 지사 거짓말하고 있다. 전 빼느라 수고하셨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가 뭐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 인생지사 세옹지마 아니겠느냐. 경찰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다. 김무선 씨는 왜 다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문의가 함께 조사받고 전문의가 3명인가요? 아마 2명이었죠. 2명이었습니까? 네. 예. 뺀 흔적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의사들이 그렇게 이제 판단했는데 그것과 좀 정반대의 또 주장입니다. 네.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문가의 이야기와 반하는 주장을 또 다시 펴고 있잖아요. 사실 그동안 그렇게 그 점 논란은 정리된 것 같았어요. 사실은. 네네. 그런데 갑자기 또 점이 실제로 있었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점 관련해서 자신과 이야기 나눈 거 아니냐. 네. 뭐 얘기 나눴는데 그걸 잊었느냐 뭐 이런 말도 했죠. 하지만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뭐 시청자분들 각자 판단할 일인 것 같습니다. 손변 지금 이재명 지사가 받는 혐의가 여러 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뭐 김부선 씨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난 본인의 그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토론회에서 말했어요. 근데 그게 만약 거짓말이라면 공직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 때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그 부분이 사실로 밝혀져서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이거는 당선에도 이제 효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 외에도 뭐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뭐 뇌물을 받았다, 뭐 부정하게 뭐 권한을 행사했다, 뭐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뭐 끝나는 게 거의 끝났고 지금 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다 조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게 하루에 다 될까? 뭐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뭐 경찰이 속도를 내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오늘 경찰서 앞에는 이재명 지사 지지단체와 보수단체 간 장애전이 펼쳐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부터 분당 경찰서 앞에는 이 지사 지지단체죠. 명랑자원봉사단 회원들이 몰려왔고요. 또
약 200여 명 정도의 보수단체, 그러니까 애국시민연합 회원들도 각각 몰려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당서 정문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각각 자리를 잡고 서로 맞불 작전을 벌였는데요. 경찰은 6개 중대를 주변에 배치해서 두 단체가 일정한 간격을 둘 수 있도록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지사 지지단체는 250여 명. 250여 명. 애국시민연합 회원은 30여 명. 이렇게 각자 자신들 주장을 했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분당경찰서가 변호사 자격 있는 경찰 4명을 투입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일단 경찰 중에도 변호사 자격 있는 있죠. 경찰 많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주요한 사건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거는 뭐 문제가 될 소지는 될 건 아니고요. 특히 지금 전담반을 꾸렸잖아요. 전담반의 인원이 20명이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분당경찰서가 상당히 좀 공을 들여서 이 사건을 지금 이제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일각에서는 이 분당경찰서가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너무 온정적인 거 아니냐. 그런 그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담반을 꾸려서 이렇게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걸 볼 때 글쎄요. 뭐 분당경찰서가 오히려 다른 사건에 비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수사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제가 볼 땐 다소 검찰을 의식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 관련된 사건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검찰 수사를 한 단계 한 번씩 거쳤던 내용들입니다. 검찰에서 일단 무혐의 처벌이 났던 것인데 그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번 무혐의가 나왔는데 경찰에서 그것을 뒤집으려면은 그만큼의 법리 검토라든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보했다. 또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어떤 형태로 결론을 내리든 간에 검찰 결론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물량 투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봅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김경수 지사 오늘 포토라인 썼습니까? 예, 오늘 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약 9시 45분경에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났고요. 나타난 다음에 이제 소감을 밝혔는데 소감은 이렇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경수 지사는 이 드루킹 일당에게 이 포털 사이트 댓글 내용과 이 순위를 조작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인데요. 본인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면에 이 드루킹 일당은 김경수 지사한테 이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을 계속 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쟁점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댓글 조작,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과연 김경수 지사가 가담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걸 좀 더 구체화한다면은 이른바 킹크랩으로 불리는 그 댓글 조작하는 그런 매크로 시스템, 그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을 했느냐, 또 참석을 해서 그 킹크랩의 작동 내역을 본 다음에 사실상 킹크랩을 사용한 댓글 조작을 하도록 승인한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별명 서유기인 박모 씨가 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당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봤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준비 작업을 했다. 이런 것들을 다 드루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행했다라는 증언을 했는데요. 반면 김경수 지사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경공모 사무실에 간 건 맞지만 시연회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서유기 등이 이미 변호인 등을 통해서 입을 맞출 시간이 충분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왜곡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짜맞춘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김경수 지사 측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검 측에서 객관적 물질적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드루킹 일당의 증언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증거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 확신을 가질 정도여야 하는데 지금은 드루킹 일당에 뭐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연 유죄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뭐 김경수 지사가 참석을 해서 시연회를 같이 참가를 했는지 그 후에 뭐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이런 킹크랩의 이용을 승인했는지 여부를 뭐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글쎄요. 그 부분은 좀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 드루킹 일당 내 그 진술도 조금씩 엇갈리고 있거든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서유기는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PPT,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을 띄워놓고 이 시연을 했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이 드루킹은 별도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그 서로 이게 진술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유죄를 입증한다는 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허위범 특검이 상당히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검보가 잇따라 사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증거물이 생각보다 신통치 않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앞으로 유죄 입증은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드루킹이 작성한 구치소 내의 그런 수첩 메모를 보면은요, 드루킹이 그 공범들, 뭐 서유기 등 다 이렇게 포함되겠죠. 이 공범들과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또 진술을 어떤 내용으로 할지 이런 걸 조율한 정황이 있어요. 수첩에 이제 있어요, 메모가. 이걸 보면은 이들이 이제 그동안 수사기관에 했던 진술, 그리고 또 앞으로 선서를 하고 법정에서 증언할 텐데 그런 증언 역시 믿을 수 없다. 이미 다 진술을 짜맞추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미 다 오염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그 물증을 뒤집을 수 있는, 또는 이러한 물증을 덮을 수 있는 어떤 그 진술과 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증거가 과연 특검 측에 의해서 확보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재판에서 AAA라는 이야기가 지금 또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김 지사 측에서 드루킹 쪽으로 기사를 전송하면은 AAA라는 표시를 달아가지고 회원들에게 뿌렸다. 네. 그러니까 급한 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증언이 사실인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 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느냐, 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냐면 지금 이제 특검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드루킹의 일당들에게, 하수인들에게 작업 지시를 했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게 결국 드루킹이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함에 있어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지시했느냐, 또는 김경수 지사가 미리 알고 그 부분을 묵인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뭐 AAA라는 표시가 있었다, 또 그 경공모 회원들 메신저 방에 그게 전달됐다, 드루킹의 공범들 하수인들에게 빨리 작업하라고 독촉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김경수 지사의 가담을 보여주는 증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예. 하나만 더 하고, 지난 8월 영장 심사 이후 73일 만에 법원 출석인데 왕복 7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해요. 그러면 매주 2, 3회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도정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하는 사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이제 700km라는 게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 뭐 비행기에 항공편을 이용한다 그래도 쉬운 거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도정을 지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도정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만, 김 지사는 걱정하지 마라, 잘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보죠. 지난 토요일 새벽 사법행정권 남용국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영장 같은 거, 또 압수수색 같은 거 다 기각됐는데 임종원 차장이 인신 구속됐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예상을 못했던 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서기호 전 의원이 예상을 했었고요. 저 역시도 기각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봤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당시 이게 서기호 전 의원의 얘기를 보면 또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은 직권 남용 외에 국회에서의 위증죄라든지 국고손실죄라든지 공무상 기밀 누설죄, 그다음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법률 자문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추가로 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차명폰으로 다른 법관에게 입단속을 시킨 것, 이런 것들이 아마 가만히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게 법원으로 보자면 이게 임종원 전 차장을
꼬리 자르기 한 게 아니냐. 이제 임종원 차장을 구속시킴으로써 다른 분들을 좀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와요.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가 많던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그 영장에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 네. 그걸 과연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냐? 저는 사실 꼬리 자르기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특히나 이제 모범적으로 살고 좋은 직업에 이제 좋은 집에 살고 존경받고 아주 그 모범적인 그런 생활을 겉으로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구속돼서 구치소에 들어가면요 못 버팁니다. 버티기 힘들어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담보되지 않는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구치소에 보낸다? 어떻게 믿죠? 임종원 전 차장이 모든 걸 실토할 가능성을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좀 위험한 이런 그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또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그 관련자들이 다 이제 모의를 해서 임종원 전 차장만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보호하자 입 막자라고 설령 합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로 구치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하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할까?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한 그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를 통해서 어제 그 책임을 한 명만 지우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전직 판사들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꼬리 자르기를 위해서 한 명만 뒤집어쓰고 구속시킨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진행됐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은 임종원 차장 인신 구속이 된다면은 수사에 탄력을 받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어제와 오늘 연달아서 지금 임종원 차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일단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법원에 입장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런 분위기가 조금 앞서 나간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임종원 차장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법원을 둘러싼 이런 그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일시적으로 좀 피해보자는 그런 계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종원 차장에 대한 영장까지도 기각이 된다면 이 법원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이미지, 그런 분위기라도 좀 무마를 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서 지금 고삐를 좀 느슨하게 잰다면 수사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임종원 차장 쪽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구속적부심에서도 이게 또 석방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만 더 해보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자기 정치를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대통령 외유관 중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 사찰, 그것도 뭐 선글라스 끼고 사찰. 게다가 또 엊그제 청와대 홈피 첫 화면에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한 유튜브 영상 방영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 정치권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최근 한 언론은 그 비무장지대 임실장이 방문한 거 가지고 이낙연 총리가 크게 화를 냈다는 보도를 냈어요.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보기가 좋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 장관이 2명이나 있고 총리급, 부총리급의 그런 국정원장도 있고 한데 이런 사람들을 대동하고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DMZ를 갖다는 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행사에서 군 의전에서 가장 상석에 차지한 거는 분명히 좀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게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이라는 자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분위기인데요.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글쎄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처신이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화를 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은 아니죠?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사실 이런 부분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화를 냈다는 건 사실 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런 경우에 보통 그 익명으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전해주더라 뭐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예.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누굽니까 도대체? 항상 궁금해서. 글쎄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게 하도 여러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그때 달라서 글쎄 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자기 정치한다는 데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것을 뭐 또 정치적으로 한번 이용할 생각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사실이 아닌지 맞는지는 우리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이미 이용하고 있죠. 예, 네. 좀 두고 보기로 하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시 정각의 스포츠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